그럼 선생님, 그러면 중국에 넘어갈 때 뭐 선이 없이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하리라 생각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때 당시는 밀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상군에 있는 국경경비 대대하고 보위부 지도원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초이라는 한 개 사중대, 네. 중대 그 밀수를 하는 조건에서 그 중대에다가 1년이 뭐 쌀도 좀 주고 명절 그래 중대 지부를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는 작은 애가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냐. 야, 내가 중국에 물자를 많이 내가야 되겠는데 내 혼자 밤에 어떻게 매냐.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너네 새벽 4시에 마중 나오라. 그 물건을 다 내와야 되니까 마중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하고 넘었죠. 제가 중국하고 밀수할 적에 대방이 마중 나왔어요. 대방네 집에 들어가서 자, 내 아무래도 북한에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고향을 가려고 한다. 한국 가려고 한다. 그때 당시 그 사람한테다가 아버지 군보는 안다.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거. 아버지 고향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연결을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결하는 그 기간이 그 집에서 3일을 자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은 한국에 온 중국 조선족들하고 뭐 브로커들하고 연결이 또 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그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내가 밀수할 때 전화기를 동생네 집에다 두고 왔어요. 네. 근데 동생이 전화 온 게 이 집으로. 네. 언니 어제 저녁에 언니를 찾겠다고 온 형제들이 집을 숙박금녀를 했다. 지금 사라진 지 단 하루 만에 그래.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예, 그래서 빨리 연변에 있으면 안 된다. 언니 잡히면 안 되니까 피신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다시 이 다리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룻밤 연변에서 자고 이틀 되는 날에 안 되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소리 정천문 길을 떠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네.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브로커를 연결했어요. 국경 지역이 위험하니까 못 간다. 이래서 안도라는 데를 들어갔어. 안도현. 그래 이 사람이 브로커가 우리를 연결역에서 우리를 인계인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딱 탔는데 그때 당시는 국경 지역에 단속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하고 뭐 이랬냐. 우리 둘이 가던 길에 내가 죽으면 나는 네 번 앞에서 지약 먹고 물 먹고 죽어도 너는 뒤에 돌아보지 말고 가라. 아들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죠. 그날따라 아침에 로가라는 데서 버스 탔어요. 네. 나는 앞에 브로커하고 같이 앉고 우리 아들은 뒤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그 하령 시내까지 들어가자면 초소 2개를 걸쳐야 돼요. 첫 초소에서 아침 7시 첫 버스니까 변방대 애가 추우니까 비 오니까 그래서 창문을 삐쭉하고 버스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다른 때는 올라와서 다 이렇게 사람 돌려보고 하는데 무사 통과 마음이 까람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초소만 통과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 또 갔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 비가. 그 비가 행운의 비였네요.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초소 또 갔는데 비 오니까 그 초소에 남자가 나오지도 않는 게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버스도 무사 통과했죠. 그래서 하령시내 들어갔어요. 그럼 하령시내 가서 버스표를 싸가지고 연기를 가는 길에 또 초소가 2개 있어요. 그때 당시. 진짜 탈북이 어렵네. 네. 그래 다 통과해가지고 그게 오후 2시에 브로커를 만나기로 됐어요. 연길. 이 브로커가 또 진짜 밀고 해서 우리를 역했는지 어찌겠는지 또 가슴을 조이죠. 그런데는 2시 된데 한 40분 연장돼서 나타나더라고 브로커가. 그래서 우리 그 주인집 아저씨가 우리를 브로커인데 넘겨주고 작별 인사를 했죠.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만약에 죽어도 그동안 나를 10년이라는 세월을 뒷받침해주고 밀수를 해도 밤에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두만강에 나가서 나를 받아주고 짐을 실어가지고 돈도 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나한테. 내가 북한에 사는 동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신세 그래도 먹고 살았고 숱한 빚을 졌을 적에도 그 빚을 물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인생에 우리 아버지만은
이름 석자만 가슴에 간직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별하고 떠났어요. 안도까지 가는 게 아마 한 6시간 가더라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그 브로커를 어떻게 알아요? 저하고 아들은 그 빈 집에다가 우리를 기대놓고 그래 문 걸고 있고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우리 애는 그때 당시 나이가 18살이니까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북한에서는 전기불도 없던 게 연길이 그 안도 시내보다 불이 퍼쩍퍼쩍하지. 나가고 싶죠. 신기해서 나가기 쉽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처럼 나가겠는데 말을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살 수 없어요, 애가. 그러고서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돌아보고 네 집을 찾을 만하니? 아, 찾지요. 그러고서 바깥에 나가서 쭉 돌아보고 그때는 주머니에서 그 떠날 때 돈을 300원 위안 주머니에다 넣고 떠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300원을 소중히 간직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집에서는 브로커가 쌀도 주고 해서 둘이 먹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웬 남자가 또 오는 거야. 네네. 근데 보니까 탈북자예요, 이제처럼 우리 같은 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연길에서 6년을 살았더라고. 그 남자가 그때 당시 32살이 됐어요. 젊었네. 그러니까 우리 애를 조카처럼. 네. 그러면 그거는 중국말을 하니까 주머니에다가 돈을 부득이 가지고 왔더라고. 네. 그래 가돈을 쓰는 파이지 우리는. 그래서 나가는데 우리 아들은 서린이 그거 한 벌도 싸주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뭐 지갑도 싸지고 막 이북에서 하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선심도 베풀고 싶고 또 우리 또 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안도 시내로 막 구경시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야 어머니 중국 한데 중국이 이렇게 물가도 그때는 또 쌌어요. 그리고 나가면 전기불이 버쩍버쩍하고 이제 먹기 싶으면 다 먹어요. 13일 있었어요. 살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먹으니까. 세상에 13일 만에 북한에서 굶다가 온 굶다가 사람이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그렇지. 미성년자인 네. 애들은 금방 그게 그렇지. 눈으로 확 그리고 드러나고 군대 갔다가 신병교육 지나서 집으로 그 완전히 영양실조 온 상태로 와서 도망가고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이 비들비들한 그렇지. 상태에 거의 막 영양 상태 최저에 있다가 그렇지. 왔으니까 효과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는 거죠. 소문은 엄청 먹던 게 그다음에는 한 열흘 지나까 덜 먹더라. 브로커가 다시 하루 아침에 와서 출발하는 거지. 거기서 그다음에는 북경 도착하더라고. 18층 되는 아파트로 데려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 거기서 만난 게 우리가 9명 총 만났어요. 한 개 구분이죠. 한 개 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두 조 나눠서 그러니까 내몽골 군대 차에 자리 삐져봐서 그래서 무릎 위에 앉고 막 어제 그 차에서 거기에서 또 하루 달래가지고 내몽골 국경까지 갔어요. 오후 4시 됐더라고. 근데 잠깐해야 넘지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추운데 바들바들 떨다가 그때 11월 달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11월 19일 날에 몽골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몽골에 오니까 뭐 몽골에 몸 수색 다 하고 그것도 짐 수색하고 뭐 내몽골 군대 애들이 브로커 했으니까 나침판을 하나 주더라고. 남자 한 분은 국군포로 자는데 한국 오는 길에 붙잡혀서 북송돼 가서 아버지하고 둘이 저 뭐야 보이부에 갔다가 아버지는 보이부에서 매 맞아 거기서 돌아가고 아들은 살아서 이 아들이 이제처럼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 영양실조 와가지고 항문이 다 풀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잡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몽골 국경이 그때 당시 철조망 2m를 넘어야 돼요. 나는 그때 당시 그 사람을 엄청 미워했어요. 저놈이 남자라는 게 저게 비겁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철조망 2m짜리 넘어서 막 달아가는 거지. 저건 남단계 아니구나. 막 그때는 미워했어요. 근데 이해되죠 지금은. 그럼 지금은 다 이해됐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넘어올 때 그 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내 오는 그 통로에서 변방에 잡혔대 아버지하고 둘이. 그때 당시 이 사람은 40대 됐고 40대 초 됐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70 넘었고 총탁으로 막 머리를 까서 이 머리 다 터지고 이 길을 보면 이게 찢어져서 이 뻐르면 자리 이게 다 상처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그때 너를 미워했다. 근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몽골로 오는 길에서도 그 사람이 항문이 풀려서
바지에다 다똥 싸면서 왔어요. 그런데는 울란바토르에 타고 오니까 이 사람 긴장이 풀리니까 이러면 난 게야. 얼굴이 하나가 팅팅 부어서 이만한 게야 얼굴이. 발이 이만했는데 신을 신발이 없는 게야. 그래가지고 스레바에다가 있잖아요. 스레바에다 발을 넣고 농꾼을 메고서리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 그때야 내가 야 북군 포로 자식도 이렇게 오는 길에 이런 걸 내가 또 봤지 않아요. 내가 이렇구나 북군 포로는 내만 억울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필이면 그 잡힌 곳에서 다시 그거를 또 도전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수년 동안 그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한번 이 북송되면 이게 엄청나게 그 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겁에 그렇죠. 질려 있대요. 그래서 몽골에 와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8년을 살고 죽더라고. 그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사실은. 한국에 와서 내하고 하나원 같이 졸업하고 같이 집에 나왔는데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내 손에서 죽었어요 사실은. 죽을 적에 그 영양실조 와가지고 그게 다 깔아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부기가 빠져버리니까 간복수 오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에서 이미 병을 얻은 상태에서 왔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하도 뭐 병원들이 좋고 의학이 좋으니까 그래도 8년한 세월을 버텼는데 죽기 전에도 나한테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학교 우리 보니까 같은 학교 동창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다가 강명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청주에서 살고 내가 서울에서 사는데 오지간 청주에서 이 여름에 간복수 왔는데 죽기 전에 냉면 먹겠다면 제 돈이 없으니까 내 서울에서 청주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냉면집을 배달을 다 시켜줘서 먹었댔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불쌍해서 내가 서울로 오게 해서 내 집에 내가 한 7개월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내 손에서 눈은 감았었는데 오는 도중에 그 아픈 상처를 다 알고 그 다음에는 그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배척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가는 길이라도 내가 너도 잘해 보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까지 와서 몽골에서 우리가 12월 19일 날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그래가지고 몽골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어떻게 왔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일단 성공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저기 가슴에 어떤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제가 몽골에서 그 잡혔을 때 변방에 잡혀야 보호를 받으니까 말을 타고서 막 이렇게 변방들이 이렇게 수차례요. 그래 딱 잡혔는데 몽골 부대 4명이 양쪽에 이게 2명 서는데 완전 그 총으로 쏘는 것처럼 격발기로 쫙쫙쫙쫙 하는데 그 밤에 이렇게 하나도 불빛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핸드 손들어 하고 손 안 들까 이 총박죽을 이제 이 잔등을 밀면 손 들으라고 그래서 손 잡고 그리고 9명이 잡혀서 이렇게 변방에 끌려 들어갔죠. 그때 무슨 생각이 탁 났던가. 아, 내 아버지 전쟁에서 포로돼서 지금 이 마음이 20대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때 그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정말 모든 축복과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 수 있는데 운명이 정말 이토록 바뀌었죠. 지겹게 잔인하게 바뀔 줄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그분들이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으면 오늘 같은 자리도 없고 우리가 실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렇게 내가 살아온 길을 어디가 말할 것도 없지요 사실은. 사람 맞길래 내가 드라마 같은 인생 파란만장 인생도 말할 수 있지 않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이모가 이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고향에 막 발을 딛는 순간 그 감회는 정말 남달랐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